한국인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3대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이지만 질환에 대한 경각심은 다소 낮은 질환이 있습니다. 고지혈증, 즉 과다한 지방질은 동맥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동맥경화증이 발생함으로써 치명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기관으로는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뇌혈관, 그리고 신장동맥을 들 수 있습니다. 죽상경화와 심뇌혈관 질환의 주범, 이상지질혈증.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질환을 가벼이 여기거나 경각심이 부족해 주의가 필요한데요. 무증상으로 조용히 다가와 건강을 위협하는 혈관 속 폭탄, 이상지질혈증을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흔히 해롭다고 알려진 콜레스테롤은 세포 벽을 형성하고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물질로 정상적인 양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혈액 속 단백질 결합 정도에 따라 중성지방, 저밀도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등으로 나뉩니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에 불균형이 생기고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인체 내에는 여러 가지 지방질이 존재하며 이 지방질은 물이나 혈액에 녹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백질과 함께 뭉쳐진 작고 둥근 입자 형태로 혈액 중에 존재합니다. 혈액 내의 지방질은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이라고 불리는 고밀도 지단백 및 LDL이라고 불리는 저밀도 지단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질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경우를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콜레스테롤 중에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으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이상지질혈증이라 부르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지질혈증은 유전적, 식이, 여러 질환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지질대사의 이상을 모두 포함하여 가리킵니다. 많은 경우 고지혈증은 선천적으로 고지혈증의 소질이 있는 사람이 후천적인 환경 요인과 겹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천적으로 혈중 지질이 높을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방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데도 혈중 지질이 높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후천적인 요인으로는 식이, 운동 상태, 가지고 있는 질병, 복용하는 약제 등에 의해 지질 농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식사는 혈중 지질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은 최근 고지방, 고열량, 고당분 음식을 선호하고 운동은 부족한 현대인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은 식습관 외에도 유전 영향이 큰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족력이 있다면 혈액 내 특정 지질이 증가하는 유전성 이상지질혈증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질환, 관상동맥 질환 관련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자나 고령자는 이상지질혈증은 물론 심뇌혈관 위험까지 높아지는 만큼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환경 유전 요인으로 인해 국내 유병률이 높은 이상지질혈증.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2016년 62만 4,345명에서 2021년 146만 7,539명으로 5년 사이 약 2.4배 늘며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만 19세 이상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병률은 2011년 11.4%에서 2020년 19.7%로 최근 10년간 8.3%가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었고 남자는 40대부터 여자는 50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이 있어도 특별한 증상이나 이학적 소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혈중 지질 농도를 측정해 보아야만 이상지질혈증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눈꺼풀 가장자리에 살점이 노랗게 튀어나오는 황색 판종이나 눈의 각막 주변에 백색 꼬리가 발생하는 노인환 등이 발생하는 것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에서는 손등, 무릎, 아킬레스건 등의 황색종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바닥에 노랗게 줄무늬가 생기거나 압박받은 부위에 결절성, 발질성 황색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이상지질혈증.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한 상태로 체열하고 혈중 지질 수치를 측정해 이상지질혈증을 진단하게 됩니다. 이상지질혈증은 보통 증상이 없으므로 선별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선별검사는 21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서 매 5년마다 공복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넌 HDL 콜레스테롤을 측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총 콜레스테롤 240mg/dL 이상이거나 LDL 콜레스테롤 160mg/dL 이상, 중성지방은 200mg/dL 이상, HDL 콜레스테롤은 40mg/dL 이하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로 정의합니다. 콜레스테롤에는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 즉 HDL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동맥벽에 운반하여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지만,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성 병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여 동맥경화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35mg/dL 이하일 경우 심장 혈관의 위험인자가 됩니다.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하려면 약제를 잘 복용하면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야 하는데요. 이때 치료 목표는 혈중 지질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해 심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겁니다. 이상지질혈증이 지속되면 뇌졸중, 죽상경화증, 심근경색증, 췌장염, 만성 콩팥병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과다한 지방질은 동맥혈관 벽에 쌓여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심장혈관인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심장에 필요한 만큼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협심증, 완전히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동맥경화증은 단지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에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전신의 동맥에 올 수 있으며 발생 부위에 따라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상지질혈증 합병증 관리를 위한 경동맥 초음파 검사. 내막의 두께를 계산해 보면 0.6mm 정도로 그렇게 내막이 두껍지는 않습니다. 이를 통해 죽상경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합병증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동맥 초음파만으로도 뇌졸중 발생 가능성을 70에서 80% 이상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뇌졸중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동맥 초음파 검사입니다.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것은 경동맥 내막 두께를 재는 것과 동맥경화, 즉 플라그의 모양을 보는 것입니다. 경동맥 두께가 0.1mm 이하가 정상입니다. 또한 플라그 모양이 표면이 매끄럽지 않거나 파여 있는 경우는 뇌졸중의 위험이 많습니다. 식이요법으로는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동물성 지방을 피하고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은 식물성 지방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증이 있는 사람은 총 칼로리 섭취를 줄이도록 합니다. 체중을 2.5에서 5kg만 줄여도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지단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상지질혈증은 고열량, 고지방 식단은 피하고 건강한 식사 습관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적정 체중에 맞는 에너지를 얻을 때 주식으로 통곡물, 맵기, 영양이 풍부한 채소, 과일, 생선 등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포화지방 섭취량은 총 에너지의 7% 이내로 제한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이상지질혈증과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높이는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정기적인 검사로 이상지질혈증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내원하여 혈액 검사를 통해 이상지질혈증 여부를 점검하도록 부탁드리며 40대 이후부터는 경동맥 초음파를 주기적으로 받을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